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12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함께 온 여러분들에게 잘 하셨다고 응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장가 소식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극장가 소식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 늘 같은 걸 알려드리고 있죠.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권 변동이 있을까요? 네, 그럼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영화 인터스텔라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000만 영화 기록을 눈에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6일 개봉 후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인터스텔라는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스텔라는 올해 개봉작 중 명량, 겨울왕국,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수상한 그녀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개봉 3일 만에 100만을 넘긴 인터스텔라, 5일 만에는 200만, 그리고 8일 만에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단숨에 600만까지 넘긴 인터스텔라는 19일 만에 700만을 앞뒀고요. 그리고 25일 만에 800만 관객마저 넘어서게 됐습니다.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중에서는 16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개봉작 중에는 5위를 기록 중인데요. 인터스텔라가 과연 1000만을 넘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빅매치가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2위를 수성하면서 인터스텔라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빅매치는 개봉작 중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이로써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후 50일 만에 한국 영화 흥행 침체기를 통쾌하게 날려버린 첫 한국 영화 흥행작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3위인데요. 영화 퓨리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올 가을 또 다른 히트작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퓨리는 481개 스크린에서 5,611회를 상영했고요. 31만 3,206명의 관객을 동원해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퓨리는 누적 관객수 101만 8,127명을 기록하면서 개봉 11일 만에 100만 명의 고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을 부진하고 헝거게임 캐칭파이어가 그 불씨를 조금 살려놨는데요. 이번 편은 100만 이하의 성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작 덤앤더머2는 5위로 주말 관객 10만 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전편의 영광 재현하지 못했는데요. 네, 금주 박스오피스 돌풍의 주역은요, 6위를 차지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 유례없이 많은 상영관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법 많은 관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네, 2위에서 4위로 3주차에 7위로 내려온 카트입니다. 11월 개봉 한국 영화 누적 관객수 대충 합쳐봐도 30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11월은 한국 영화의 기근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트 역시 제작비가 만만치 않게 투입이 됐는데 성적은 100만 이하를 기록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236개 스크린에서 1222회를 상영했고 39만 9,060명을 동원하면서 누적 관객 수는 77만 1,178명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리들리 스콧의 감독, 놀란 감독의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크리스천 베일, 조에 에저튼 주연의 엑소더스가 개봉을 하고요. 윤상현, 송세벽 주연의 마이너한 감성이 돋보이는 덕수리 오형제, 국내에서 300만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으로 10년 만에 재개봉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또 지금과 같은 초겨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인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 등이 개봉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숙한 시절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사랑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발칙한 세레나데입니다. 러브 로지인데요. 감독에는 크리스티안 디터가 맡았고요. 출연에는 릴리 콜린스, 샌 클람플리, 그리고 탐신 에거튼이 출연하게 됩니다.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남자, 그 삶을 바꾼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바로 스티븐 호킹의 러브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바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감독에는 제임스 마시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에디 레드메인과 펠리시티 존슨 그리고 해리 로이드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6인조 그룹 신화의 15주년 콘서트가 3D 공연으로 실황으로 펼쳐집니다. 오는 12월 11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손석희 그리고 출연에는 그룹 신화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봉 예정 화제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또 영화 리뷰는요, 바로 늑대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관객들 아마 대부분이실 건데요. 그 이유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그리고 판타지, 극단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관 등, 하지만 예외는 어느 곳에든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멜로와 서정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끌어들인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후에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바로 늑대 아이가 그 주인공으로 제격인데요. 늑대아이는 실사 영화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입니다. 또한 성인용 동화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1980년대 감석 자극의 달인으로 불리는 감독답게 아기자기한 화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화법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영화를 본 뒤에 관객들의 입에는 아련한 미소가, 그리고 머리에는 풋풋했던 기억의 단편이, 가슴속에는 촉촉한 감성이 내려앉습니다. 투박한 그림체에 또 포근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늑대아이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호소다 마무르의 신작 늑대아이는 인간과 늑대 두 양면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의 육아 성장담입니다. 아버지를 여였지만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나가는 여대생 하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그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늑대 인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롯이 그를 받아들이는 하나, 그와 하나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하나와 두 아이를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네, 성장과 육아의 소재를 다룬 영화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이 아버지의 부재라고 여길 수가 있겠지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왜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늑대의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포착하게 됐을까요? 네, 늑대 인간은 인간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생계와 육아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해 영원한 타자로 벌거벗겨지듯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감독은 늑대 인간의 죽음은 제도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구원의 희망을 버린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회 약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하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행인의 모습을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듯합니다. 네, 엄마 혼자서 이 두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많이 다른 늑대 아이인데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개구쟁이 어린 늑대로 돌변하는 아이들의 정체가 다른 이들에게 탄로낼까봐 전전긍긍하던 하나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해 외딴 시골로 거처를 옮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다른 자신의 아이들을 밝힐 수 없었던 하나는 독학을 통해서 인간과 늑대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굳건히 키워내게 됩니다. 육아 살림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자들도 엄두내지 못하는 낡은 집수리, 밭갈기에 도전하는 슈퍼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타고난 늑대 본성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활보하는 아이들을 도저히 이 하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가진 것 없는 늑대 인간과 결혼한 것, 그리고 두 아이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남다른 외향을 가져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아이들을 한시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연약했던 소녀 하나는 어느덧 강한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된 아이들은 어느덧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막 홀로 서기 시작하는 아이들, 걱정은 분명 태산이지만 하나는 웃음으로써 아이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아이들을 꿋꿋하게 키워낸 것도, 인간과 늑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준 것도, 언젠가는 스스로 각자의 인생을 택하게 될 아이들의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 아마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하나, 엄마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감동의 영화, 바로 늑대 아이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 늑대 인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성적 소수자,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그리고 아동학대나 은둔형 외톨이를 경험한 사람 등 타자와의 소통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좀 자문하게 만드는데요. 이제는 타자를 위해서, 그리고 타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하나와 늑대아이를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에 점점 무감각해져 버리는 우리들에게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이 쌓은 경계를 허물어야만 타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늑대아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출중한 영화나 음악이 탁월한 영화는 많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름답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이 영상과 함께 영화 음악들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해 좌절했던 저녁, 그리고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이 영화들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또 한 번쯤은 간직했었던 봄날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상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인공은요, 화양연화인데요. 1960년대 홍콩 같은 날 한 아파트에 이사온 두 남녀가 각자의 배우자가 외도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괴로워하다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90년대 최고의 영화 작가 중에 한 명인 왕가희 감독은 모든 영화에서 뛰어난 선곡 솜씨를 보여줬지만
있지만 특히 이 영화의 음악은 오리지널리티에 단연 돋보이면서 색감과 소리의 관능적인 조화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왕가이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 이후에 가장 영상과 음악을 절묘하게 매치하는 감독이라는 평을 듣는 데 일조한 마이크 갈라소 음악 감독, 그리고 천밀밀, 영웅 천하의 시장, 파라노이드 파크 등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여온 크리스토퍼 도일 촬영 감독, 편집과 의상까지 담당하면서 사라져버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조를 섬세하면서도 또 과감하게 표현하는 장숙평 미술 감독 등 감독의 오랜 파트너인 이들과의 협업은 대가들만이 가능한 감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어쩌면 화양연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찰나의 광희와 인물 간의 고독을 낸킹콜이 중저음의 목소리로 우아하게 감싸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요, 봄날은 간다인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봄, 둘의 연애의 겨울이 시작되면서 여름을 맞이하며 변색이 되고요. 두 계절이 지나기 전에 끝맺게 됩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길에서 재회와 또 이별을 무대로 아주 짧게 등장하긴 하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는 이들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잊혀지는 감정의 순환을 소리의 매개로 담담하고 또 쓸쓸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허준호 감독의 영화적 동지인 조성우 음악 감독의 사려 깊고 세련된 음악과 또 김형구 촬영 감독의 심금을 울리는 한국적 풍광은 젊은 날의 연애담이자 실패담인 이 영화를 공감의 멜로디 드라마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영화는 그래비티입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 매우 춥고 물과 산소 없는 우주라는 무중력 공간에서 조난당한 주인공은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출연진은 여럿이지만 90분 내내 볼 수 있는 것은 산드라 블록과 조지 클루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제외하고 감독상과 촬영상, 그리고 편집상, 음악상, 시각효과상을 석권하면서 7관왕에 오릅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아들 조나스 쿠아론과 각본을 함께 쓴 이 영화의 제작과 편집을 겸했고요. 촬영은 멕시코 영화학교 동기인 엠마누엘 루베즈키에게 맡겨졌습니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촬영 감독의 25인에 선정된 바 있는 루베즈키 감독은 사실적 공간 묘사로 관객들에게 두렵고도 또 경이로운 우주의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프라이스의 음악 또한 적재적소에서 긴박감을 더하는데요. 인물이 처한 갈등감과 위험을 음악으로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영화는 인사이드 르윈입니다. 무일푼 뮤지션 르윈이 7일간의 음악 여정을 그린 영화, 바로 인사이드 르윈인데요. 남의 집 소파에서 소파로 전전하며 살던 르윈은 고생스러운 여행 끝에 오디션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1960년대 겨울,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가 배경이고요. 또 실존인물 데이비드 반 롱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프로듀서 티본 버넷이 음악을 맡았고요. 아멜리의 브루노 델보넬이 촬영을 맡고 코엔 형제가 연출뿐만이 아니라 제작, 각본, 그리고 편집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외에 많은 상을 받았고요. 미국 3인조 포크 가수 피터 폴 앤 메리의 500마일즈, 그리고 캐리 멀리건과 저스틴 팀버레이크, 스탁센즈가 함께하는 트리오는 절창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알려드릴 영화는 그녀 헐입니다. 네, 영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해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대필 작가 테오도르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그녀를 만나서 사랑과 소통의 관계를 배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독창성과 철저함을 추구하는 작가주의 감독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호아킨 피닉스와 목소리 출연만으로 최고의 여배우상을 받은 스칼렛 요하슨의 절정의 연기력,
마스터에 이어 또 한 번 호아킨 피닉스의 호연이 에이미 애덤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인 스파크 존즈의 감독은 가까운 미래의 훌륭한 음식, 좋은 날씨, 더 쉽고 나은 삶을 영위하는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LA를 배경으로 상상하고요. 이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상하이 푸동지구에서 SF 영화와는 구별되는 영상미를 창조해냅니다. 그래미 수상자인 캐나다 출신의 7인조 아케이드 파이어가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몽환적인 매력으로 재현했습니다. 감독의 10년 파트너인 싱어송라이터 캐러노의 더문송을 스칼렛 요하슨도 영화 속에서 부르는 등 달빛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OST로 다수 비평가협회의 음악상과 작곡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상과 음악이 아름다운 영화들, 이 영화 5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2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증권의 추천 종목이고요. 한양 ENG, 종목 번호는 045100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라인 투자 사이클 진입으로 수익성이 개선됐고요. 자회사 CSK 상장 시 적정 가치가 1,200억에서 1,400억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상 순이익은 310억 원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4배 이하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와 관련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필수적이고 고순도 특수가스 설비와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제조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가스, 석유화학 설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 바이오 제약 설비 분야 등 산업 플랜트 설비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폐수 처리 설비와 우주 항공 분야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설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알려드릴 종목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엔토즈 소프트입니다. 종목 번호는 052790입니다. 네, 강철의 기사, 드래곤 네스트, 던전 스트라이커 등 중국향 모바일 게임을 런칭했는데요. 예정에 따른 향후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내년 상반기 모바일 게임 매출 정상화와 파이널 판타지 14의 국내 정식 서비스 예상 등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국내외 서비스를 하는 게임 업체가 바로 액토즈 소프트인데요. 미르의 전설 시리즈, A3, 라테일, 천년, 다크블러드, 티르 온라인 등 게임 판권을 확보하면서 국내외 출시를 맡아왔고요. 확산성의 밀리언 아서 등의 모바일 게임도 출시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한양 ENG와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이 생명체라면 또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문구류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상상은 해보았지만 직접 보지는 못해서 상상만 할 뿐인데요. 그 상상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죠.
네, 우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생각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요. 아마 함부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말하지 못하는 또 생명이 없는 물체이긴 하지만 소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12월을 다가오면서 바로 송년회라고 하는데요. 직장 업무뿐만이 아니라 걸그룹 춤, 아이돌 춤까지 따로 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년회 자리, 회식 자리를 맡느라고 또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끄럽고 또 분잡한 이런 송년회보다 조용하게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송년회를 맞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